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구에 대해서 봤습니다. 대기, 해양, 기후변화, 그리고 땅과 지구의 역사까지 오늘 좀 눈을 돌려서 우주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주에서도 그냥 바로 우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천체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 볼 천체는 태양과 달의 운동입니다. 일단 달은 지구 중심을 돌고 있죠.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전 궤도면은 약 5도 정도 길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전제로 기억해 놓고 일식과 월식을 볼게요. 일식은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달이 태양의 앞면을 지나가면서 태양을 가려 태양의 전체 혹은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만 태양의 지름이 달의 지름보다 약 400배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로 태양을 가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달보다 400배 정도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볼 때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거죠. 일식이란 달이 사계 위치에 있어서 태양과 달, 지구 순서 일직선에 놓여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일식, 태양에 먹히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삭이지만 달의 공전궤도면과 지구 공전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달이 만드는 그림자를 보면은 반그림자와 본그림자가 있는데요. 보면 태양빛이 나란히 온다고 해도 단순히 달의 그림자가 지는 반그림자,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온 빛 때문에 만들어진 반그림자가 겹치는 본그림자, 두 그림자가 있는데 일식이 생기는 지역은 이 그림자가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달이 반시계 방향 돌다 보니까 이 일식 생기는 지역은 동쪽으로 이동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개기일식이 지속되는 시간은 보통 몇 분에 불과합니다. 개기일식은 달의 본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부분일식은 달의 반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태양의 일부가 달에 의해 가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다만 달의 공전궤도와 원이 아니라 약간 원에 가깝지만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다 보니 달과 지구 사이 거리도 이 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부터 멀 때는 지구의 달의 크기가 조금 작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요. 이때를 우리가 금환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금환일식을 관찰할 수 있어요. 금환일식은 태양이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일식이에요. 달이 다른 일식, 개기일식 때보다 조금 작아져 보여서 고리 모양으로, 달이 딱 태양 가운데 들어가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태양의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일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달만 원타원이 아니라 지구도 표면이 둥글단 말이에요. 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달이 보이는 게 태양보다 작아지게 보입니다. 즉 똑같이 개기일식이라는 경로이지만 달이 좀 더 작아 보여서 어떤 곳은 같은 일식이, 어떤 곳은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또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본그림자에 들어가는 지역이지만 금환일식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두 일식이 둘 다 일어나는 일식을 혼성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본그림자에 들어가게 되는 지역이지만 어디는 달이 태양을 딱 가려서 개기일식이, 어디는 달이 태양보다 작게 보여서 금환일식이, 둘 다 보이는 걸 우리가 혼성일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 알아볼 건 월식입니다.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달이 먹히는 현상인데요. 달이 망의 위치에 있어서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일직선에 놓일 때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왜?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달의 공전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길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식과 다르게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기월식이 지속되는 시간은 개기일식보다는 깁니다. 먼저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달 전체가 가려지는데요. 이걸 개기월식이라고 부르고요. 단순히 달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파장이 긴 붉은 빛의 경우에는
지구 대기층에서 굴절된 후 일부가 달에 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붉게 보여요. 그림에서도 완전 시꺼먼 달이 아니라 붉게 보입니다.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봄 그림자에 들어가게 되면서 달 일부가 가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부분월식이 일어날 때는 달이 그냥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가려 보이는데 개기월식이 되자 갑자기 붉게 달이 보이게 됩니다. 반월식은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만을 지나갈 때 달빛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반월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행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구에서 행성들을 꾸준히 관찰하면 매일 행성이 조금씩 움직이며 별들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행성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순행, 행성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 역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순행에서 역행의 순행을 바뀔 때 순간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행과 역행은 사실 고대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면은 당연히 행성들이 한쪽 방향만 돌고 있다고 하면은 순행과 역행이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자는 이거를 복잡한 우주론을 사용해서 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각각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와중에 내행성과 외행성 어떻게 돌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내행성은 지구 공전궤도 안쪽에서 지구보다 빠르게 공전합니다. 그리고 이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역행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은 초록색이 지구, 파란색이 수성을 나타내 보려고 했어요. 네. 그랬을 때 맨 왼쪽에서 있는 것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그 지구와 그때 보이는 수성의 위치와 수성에 보이는 위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수성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고 지구는 같은 시간 동안 조금밖에 안 움직이다 보니 수성이 맨 처음에는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순행하다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역행이 나타난다. 내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관측되는 각거리를 우리가 이각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나 이 이각이 180도까지 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사이 각도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보일 때 각도 최대 이각이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태양, 수성, 지구가 최대 각에서 90도인데요. 결국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거 내행성의 운동에서는 이 지구를 중심 봤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이나 금성이 벌어질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태양이 뜨기 잠깐 전, 태양이 지고 잠깐 후밖에 이 내행성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행성이 태양 서쪽에 있을 때는 새벽에 태양이 뜨기 직전에 동쪽 하늘에서 잠깐 볼 수 있을 거고요. 내행성이 태양 동쪽에 있을 때는 저녁에 태양이 지자마자 서쪽 하늘 잠깐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옛날 헬레니즘 시대에는 설명하지 못해서 복잡한 우주를 설명했다가 내행성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내행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로 지금은 지동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죠. 그때 내행성이 태양 서쪽에 있을 때 우리가 서방 최대 이각, 동쪽에 있을 때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행성과 태양, 지구가 나란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내행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 나란히 위치할 때를 내합, 내행성이 태양의 뒤쪽에서 태양과 나란히 있을 때를 우리가 외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합이냐 외합이냐 이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시 얘가 어떻게 보이겠네를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외행성의 경우에는 지구 공전 궤도 바깥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느리게 공전합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이 지구, 그리고 바깥쪽 원을 돌고 있는 주황색을 화성이라고 그려본 건데요. 역시 각각 위치에서 보이는 화성의 위치가 지금은 순행하다가 잠깐 마지막에 역행하는 것까지 그려놨네요. 이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역행이 나타납니다. 역시 지구와 태양과 외행성의 위치도 나타내 볼 수 있겠는데요. 외행성이 태양의 뒤쪽에서 태양과 나란히 있을 때를 합이라고 불러요. 지구에서 굉장히 가장 멀대기 때문에 가장 작게 보이고요. 가장 어두우며 C지름이 향해 눈에 보이는 이 지름이 가장 작고 가장 어둡고 태양과 같이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행성이 태양 반대편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반대편에 나란히 위치했을 때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를 충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시지름이 가장 크고 가장 밝으며 밤새 태양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이 뜰 때 지고 질 때 뜨기 때문에 밤새 관측할 수 있어요. 외행성이 지구 중심으로 태양과 직각을 이룰 때 이걸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서구, 태양의 서쪽에 있을 때 서구, 태양의 동쪽에 있을 때 동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기상현상이 어떠한 관측이 일어날지, 어떠한 모습이 보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가서 별들에 대한 얘기를 알아볼 텐데요. 이 지구의 보금자리, 우주, 과연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